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안디옥 교회와 관련한 확진자입니다. 성인 오락실발 코로나19는 어린이집까지 번졌는데요. 최근 열흘 동안 나온 확진자가 지난 한 해 누적 확진자의 5분의 1에 육박합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광주 남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확진된 여고생들은 취업에 대비한 교과외 특별반 수업에 참여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교에서 안디옥 교회 관련자로 감염된 학생이 특별반 수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진 뒤 학생과 교직원을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특히 미용반의 경우 실기 과목의 특성상 마스크를 제대로 쓰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엔 광주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확진자로 나와 전수검사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에서 비롯된 코로나 확진자는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성인 오락실을 매개로 한 확진자도 늘어 지금까지 48명을 기록했습니다. 원생과 교사를 포함한 7명이 확진됐지만 감염원이 모호했던 광주 북구 어린이집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확진된 어린이의 아버지가 성인 오락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 원생 중에 부모 중에 한 분이 부모님이 저기를 성인 오락실을 다녀온 게 확인됐고 오늘 거기가 확진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성인 오락실은 현재 4곳으로 늘었는데 이용객이 여러 곳을 옮겨 다닌 게 확산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TCS 국제학교와 안디옥 교회, 성인 오락실을 매개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광주에선 열흘 만에 345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1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에서 대면 방과 후 수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특별반 수업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광주 지역 68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던 방과 후 수업을 오는 28일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쌍방향 원격 수업에 한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방과 후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넉넉하지는 않아도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을 주었다가 다시 환수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실수 때문이라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오덕만 씨. 지난달 11일 무안군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청 몇 시간 만에 2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100만 원을 다시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100이었으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줬던 걸 다시 뱉어낸다고 하니까 조금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과다 지급이 이루어진 건 지원 대상에 대한 무안군의 자의적인 해석이 이유였습니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영업장과 마감 시간이 앞당겨졌던 영업 제한 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으로 나뉩니다. 미용실은 100만 원이 지원되는 일반 업종인데 무안군이 영업 제한 대상으로 이미 분류하면서 줄잡아 280여 개 미용실 등에 100만 원씩 더 지급됐습니다. 면적 제한도 영업 제한으로 생각을 해서 같은 국민으로서 조금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혜택. 강진군에서는 이 미용업뿐만 아니라 목욕탕까지 120여 곳이 과다 지원받았습니다. 역시 8제곱미터에 한 명씩 이용하도록 한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영업 제한 행정명령으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지역마다 이제 준 명단을 가지고 일단 기초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지자체에서 명단을 잘못 준 거죠, 저희한테. 현재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입금된 버팀목 자금은 전남에서만 1,188억 원. 이 중 과다 지급된 돈은 소상공인 개개인이 반환 신청을 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개별 입금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제대로 안내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12번째 우승을 향한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따뜻한 곳을 찾아 원정 훈련을 떠났을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창단 이후 처음으로 홈구장에 스프링 캠프를 차렸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챔피언스필드 지하 주차장이 거대한 런닝 트랙으로 변했습니다. 마스크를 눌러쓰고 전력 질주하는 선수들의 열기에 지하 주차장도 후끈 달아오릅니다. 지하 트랙에서 몸을 푼 선수들은 가벼운 캐치볼에 나섰습니다. 지난 91년 제주도를 제외하고 30년 만에 국내에서 진행되는 스프링 캠프의 최대 과제는 부상 방지. 코칭 스태프도 최대한 날씨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심하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뜻한 거를 생각해서 너무 움직이다 보면은 분명히 부상이 오기 때문에.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될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모두 55명. 체력과 전술훈련 위주의 1군 캠프에는 투수 이의리와 박건우 등 신인 4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맹댕과 터커, 브룩스 등 외국인 선수들은 자가 격리가 끝나면 차례대로 캠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브룩스나 터커는 지금 검증되어 있는 선수이고 또 맹댄이라는 선수는 아직 접하지 못했지만 야구는 9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내 선수들이 얼만큼 받쳐주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뚜렷한 전력 보강이 없고 양현종 선수의 이탈을 감안하면 기아의 전력은 지난해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윌리엄스 감독과 구단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We have to look at all possibilities that are out there. It could, the person could come from within the organization. It could come from outside the organization too, but we have to uncover every opportunity. 사상 처음으로 홈구장에 스프링 캠프를 차린 기아 타이거즈. 어떤 식으로 발터울 연마에 올 시즌 팬들과 만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 주말 여수의 한 주민센터에서 만취한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한 공무원의 용감한 대처 덕분에 위기를 면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2시 50분쯤 전남 여수시 동문동 주민센터 앞. 민원인 38살 A씨가 흉기를 꺼내더니 공무원을 위협합니다. 전화 민원 대응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를 찾아온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당시 술까지 많이 취했던 상황. 공무원은 몸싸움 끝에 A씨의 흉기를 빼앗아 멀리 내던집니다.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명 소리가. 남자 직원을 때리고 그다음에 칼을 가지고 이렇게 찌르려고 하니까 남자 직원이 이걸 이렇게 칼을 든 손을 잡았어요. 다른 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말 물어보고 말해야지. 흉기 난동을 제압한 화면 속 공무원은 주민센터 소속 34살 이동휘 주무관. 이 주무관은 자신도 무서웠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압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압을 안 하면은 다른 직원들이 이제 다칠 수도 있겠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난동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이력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대비해 A씨를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새해 첫날 창업을 앞둔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1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차량을 충돌해 2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28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A씨가 퇴원하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한전공대 설립 등에 관한 현안 법안들이 이번 회기에는 통과될지 주목되는데요. 여야는 개원 첫날부터 충돌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해야 할 광주 전남 법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안건입니다. 기존 법안이 지난해 말로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운영상 혼선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 지정해서 아특법 본회의 통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를 하겠지만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을 우리 당 지도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 목표가 정해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학생 선발 일정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3월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서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개교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이 통과 일정도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통과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군공항 이전 지원 특별법 등도 이번 임시국회 때 국회 통과가 힘들 거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따른 북풍 공장 논란 등으로 여야가 극심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로 정치권에 관심이 쏠릴 경우 광주 전남의 핵심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노총이 최근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대해 광주노동청에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지난달 발생한 50대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는 쪼개기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정황 등이 있다며 조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재 사망 사고 이후 일용직 노동자 수십 명을 해고하면서 임금도 체불하고 있다며 설 명절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개방형 공모로 임명된 전세정 광주시 법무담당관이 이용섭 시장 동생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시장 동생의 변호인이 광주시 법무관에 임명된 것은 보훈 인사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장의 동생은 호반건설 측에 편의를 봐주겠다고 접근해 철근 납품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전세정 담당관은 검찰 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장의 동생 변호를 맡아오다 법무담당관에 임용된 뒤 변호인에서 사임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또 연기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 말로 개막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4월 1일로 개막일을 연기하고 전시 기간도 73일에서 39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간대별로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방역을 위해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영락공원과 망월묘지공원이 임시 폐쇄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1일부터 나흘 동안 매년 명절 30만 명의 추모객이 모이는 영락공원과 망월묘지공원을 임시 폐쇄하고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에서 비대면 온라인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